이번에는 제네릭 타입에 대한 그 제한 범위를 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예제를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범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클래스, 하나는 메서드, 그리고 인풋 아규먼트로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 중에서 일단 제네릭 클래스의 제네릭 타입을 제한하는 걸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새로운 섹션으로 시작할 거고요. 섹션 04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름은 그냥 bounded type이라고 할게요. ex01이라고 할 거고요. 자, 여기다 소문자로 쓰겠습니다. 이제까지 했던 것처럼. 첫 번째 이름은 제네릭 클래스에 대한 타입을 제한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bounded type 그리고 generic class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네릭 클래스에 대해서 한번 들어올 수 있는 T로 정의가 될 수 있는 타입을 한번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간단한 상속 관계를 좀 만들어 볼게요. A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고요. 자, B라고 하는 클래스는 A를 상속해서 만들 겁니다. 자, 내용부는 따로 정의하지 않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클래스 C라고 하는 것은 B를 상속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결국에는 A, B, C 순서로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요. 자, D라고 하는 클래스를 제네릭으로 지금부터 만들 건데, D라고 하는 클래스가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T 형태로 되어져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private TT. 자, 이렇게 필드를 선언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getter, setter 메서드만 지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T라고 하는 거 여기 안에 모든 타입이 다 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쓰게 되면. 그래서 실제로 여기 있는 제네릭 이렇게 모든 타입이 다 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모든 타입을 제가 한정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extens를 시키는 거죠. 대표적인 방법이 아니라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한정하는 방법이 결국에는 extends를 표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extends 하고 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무엇이라고 쓰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상속한 것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한정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자면 결국에는 이것 또는 이거의 상속 클래스, 하위 클래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B라고 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B라고 하는 클래스는 지금 여기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extends B 쓰게 되면 B 또는 B보다 낮은 클래스, 자식 클래스들만 T로 올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 여기서 A는 못 온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죠? B랑 C만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 여기 또 스트링은 올 수 있을까요? 스트링이라고 하는 것은 B라고 하는 클래스의 자식 클래스가 아니죠. B라고 하는 클래스는 여러분이 지금 만들었으니까. 바꿔 얘기하면 여긴 정말로 B랑 C밖에 못 오는 겁니다. 이해가 가죠? 다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클래스는 다 못 올 거예요. 왜냐하면 어떠한 상속관계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B라고 하는 것과. 자, 메인 메서드를 추가한 다음에요. 저 D라고 하는 것의 객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DA D와는 new D 물론 여기다가 A라고 직접 써주셔도 되고 이렇게 생략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클래스 제네릭 클래스 같은 경우는 앞에 거랑 뒤에 거랑 항상 타입이 같기 때문에 뒤에 거는 생략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D1이라고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서 오류가 나는 거 보시죠? 이거 불가능입니다. 왜 불가능이라고요? 여기 올 수 있는 건 뭐만 올 수 있다고요? B와 C만 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B와 C만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똑같이 밑에다가 그대로 카피하겠습니다. 나머지는 4개를 카피할게요. 그러면 여기서는 B도 올 수 있고요. C도 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D2, D3. 그럼 B와 C만 올 수 있다고 했으니까 얘네 둘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뭐가 문제냐면, 자, 보세요. 제가 여기를 생략했습니다. 제네릭 클래스라고 하더라도 생략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일반 클래스인 양 객체를 생성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디퍼라고 할게요. 일반 클래스인 것처럼 객체를 생성할 수 있지만 만약에 아무것도 안 쓰게 되면 뭐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타입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는 올 수 있는 T가 올 수 있는 것에 가장 최상위가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렸지만 여기 지금 extends B에 있으니까 얘는 B라고 하는 클래스와 C라고 하는 클래스만 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모든 클래스 중에 최상위 클래스는 누가 되는 거예요? B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D4라고 하는 이 D라고 하는 객체는 D4 타입, D 타입으로 선언되어 있는 D4라고 하는 참조 변수는 결국에 완벽하게 동일한 표현이 이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랑 동일한 코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B타입만 올 수 있다. 이 D4라고 하는 놈은 B타입으로 선언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실제로 한번 값을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참조 변수에다가 자, D2라고 하는 것은 지금 B라고 하는 타입으로 제네릭 타입이 선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D2. set new B 비객체로 선언되어져 있으니까 B로 집어넣습니다. 전혀 문제가 안 되죠. 여기 set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나네요. 위에 또 t라고 하는 놈, setT랑 getT라고 이름을 적어놨네요. 자, setT라고 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D2.set 이번엔 new C라고 집어넣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에러가 안 나죠. 아니, 여기서는 분명히 B라고 하는 타입이잖아요. B라고 하는 타입으로 D2는 선언이 되어져 있는데 왜 C라고 하는 타입이 들어갈 수가 있었죠? 왜요? B, C라고 하는 것이 상속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얘가 B고 얘가 C란 말이죠. 자, 이제는 이런 얘기는 뭐 거의 안 해도 되죠. C는 B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B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C를 집어넣어도 나는 B를 집어넣었다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D3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3.set 하고 나서 이번에는 new B를 한번 집어넣었어요. 같은 방식입니다. 이번엔 반대죠. 자, 이건 오류죠. 불가능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D3라고 하는 것은 C 타입만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B를 집어넣었단 말이죠. 그럼 똑같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B, C 이 형태에서 C는 B지만 B는 C가 아니잖아요. 그럼 B 집어넣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불가능일 거고요. 이건 뭐 지금 이 다형성에 대한 내용이지 지금 여기에 대한 내용은 아니니까. 자, D3.set new C. 자, 이렇게 만들어야지 가능한 거겠죠. 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D4라고 하는 놈에 대해서만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D4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네릭 클래스임에도 불구하고 제네릭 타입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항상 올 수 있는 것의 최대 클래스 타입으로 지정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B라고 지정된 거랑 똑같습니다. 그럼 결국엔 얘랑 동일한 결과가 나오겠죠. D4라고 하는 놈은 D2랑 지금 완벽하게 동일하니까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얘가 되는 것들은 얘가 될 거고요. 이해가 가셨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네릭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제네릭 메서드의 타입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 거고요. 이번에는 서브 패키지는 EX02번으로 하겠습니다. 앞에 지금 클래스는 그대로 카피했는데 거기에서 메서드라고 이름만 바꾸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제네릭 메서드라고 하는 것은 일반 클래스 안에 있는 거라고 했었죠. 자, 일반 클래스 하나 정의할 거고요. 거기 안에다가 제네릭 메서드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T라고만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모든 타입이 다 지정될 수 있다. 이 메서드에서는 void method 1이라고 쓰고 TT라고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게 되면 여기 안에서 쓸 수 있는 모든 메서드는 뭐만 쓸 수 있다고요? 뭐만 쓸 수 있다고요? 자, 여기다 이렇게 써볼게요.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스트링이라고 하는 타입을 집어넣을 생각이에요. 여기에다가 스트링을 집어넣을 생각인데 스트링 메서드를 쓸 수가 없다고 했었습니다. 모든 타입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오브젝트 메서드만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 sysout 하고 나서요. 여기에다가 t.character8이라고 하는 놈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character8이라고 하는 것도 스트링 메서드입니다. 자, 그렇더니 에러가 나왔죠. 뭐라고 나올 거냐면 마우스 갖다 대면 t라고 하는 거 뱃속에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런 메서드 없습니다. 라고 에러가 난단 말이죠. 왜냐하면 얘는 오브젝트로 타입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타입인지 모르니까 오브젝트 것만 쓸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럼 내가 여기다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그러면 나 여기 t라고 하는 거 아무거나 다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extends string, 스트링이거나 스트링의 자식 클래스만 올 수 있어 라고 바꾼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없어지죠. 왜? 왜냐면은 스트링이거나 스트링의 자식 클래스들은 다 스트링 뱃속에 있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그죠? 스트링 뱃속에 있는 메서드가 캐릭터 at이라면서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스트링이거나 스트링의 모든 자식 클래스들은 다 스트링 캐릭터 at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는 메서드, 다시 말해서 스트링 클래스의 메서드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참고로 스트링이라고 하는 것은 자식 클래스를 만들 수 없는 파이널 클래스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스트링은 자식 클래스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좀 참고로 잠깐 말씀드렸고요. 마찬가지로. 자, 그럼 이번에는 인터페이스를 하나 선언을 할게요. 자, 인터페이스 my interface 라고 할게요. 내용물은 따로 그냥 여기 안에다가 메서드 하나만 정의할게요. abstract 생략 가능하죠. public abstract이라고 하는 거는 void 프린트라고 이렇게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프린트라고 하는 앱스트랙트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 인터페이스를 하나 설계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클래스 B, 일반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일반 클래스 하나 안에서 자, 보세요. void method.
자, 이렇게 선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여기 t라고 하는 거 마찬가지로 여기 t죠. t라고 하는 거는 지금 바운드 되어 있지 않죠. 제한이 되어 있지 않단 말이죠. 모든 타입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마찬가지로 여전히 누구만 올 수 있습니까? 오브젝트 메서드만 올 수 있겠죠. 근데 난 여기다 뭘 쓰고 싶은 거냐면 여기는 프린트라고 하는 메서드를 쓰고 싶은 겁니다. 여기 안에다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t라고 하는 것이 마이 인터페이스를 상속하거나 아니면 마이 인터페이스이거나 이렇겠죠. 그죠? 자, 근데 객체이기 때문에 마이 인터페이스는 객체 못 만들으니까 당연히 마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들만 객체들만 올 수 있다라고 써야 될 거란 말이죠. 자, 그럼 여기다가 마이 인터페이스라고 써야 될 텐데 여기 안에 들어갈 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상속할 때는 임플리멘트를 쓰지만 여기서 지금 상속하라라는 의미가 아니죠. 여기에서 익스텐즈는 이쪽에 있는 것을 상속해서 t를 만들어라가 아니라 여기 있는 것을 구현한 자식 클래스 또는 그 자신의 클래스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꼭 얘기하고 싶은 거,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제한할 때도 여기는 반드시 익스텐즈다, 임플리멘트가 아니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마이 인터 여기를 한국말로 쭉 풀어서 쓰면 여기 올 수 있는 타입으로는 마이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들만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얘를 구현했다는 소리는 이 t라고 하는 놈은 어떤 놈이 오든지 간에 뱃속에는 프린트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여기 안에서 t.print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겠네요. 이해가 가셨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실제로 여기 안에 있는 t라고 하는 것 안에 각각의 타입을 넣어서 한번 메서드를 호출해 보도록 해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메인 메서드 추가를 할 거고요. AA는 new A. 자, 바깥에 있는 클래스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A. method 1이라고 하고요. 여기다 안녕이라고 썼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무슨 메서드 호출한 겁니까? 제네릭 메서드 호출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다가 제네릭 타입, 여기 원래는 뭐라고 써줘야 돼요? 여기다 스트링이라고 써주는 게 정상인 거죠. 스트링. 정상이라기보다도 그게 이제 표준인 거죠. 하지만 지금 뒤에 있는 안녕 갖고 유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이렇게 생략을 해줬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스트링 말고 다른 타입은 못 들어가는 거죠. 여기다가 숫자 100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게 불가능하다고요. 100 이렇게 쓰면 불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그냥 안녕이라고 썼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럼 난 여기다가 스트링을 안 하고 여기다 인티저라고 그냥 쓰면 안 돼? 예, 이렇게 쓰는 순간에도 오류가 되겠죠. 왜냐하면 아까랑 다르게 여기다가는 이제 아무거나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스트링 또는 스트링의 자식 클래스만 올 수 있다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인티저는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제 B라고 하는 클래스 한번 만들어 볼게요. B는 new B라고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리고 B 점 하고 나서 메서드 1이라고 하는 놈을 호출하려고 해요. 자, 그럼 메서드 1이라고 하는 놈을 호출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호출할 건데, 이 메서드 1이라고 하는 놈은 B 뱃속에 있는 메서드 1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가 호출되는 겁니까? 자, B라고 하는 타입입니다. 이 B라고 하는 타입의 메서드 1을 호출하면 이 메서드가 호출되겠죠. 근데 그 메서드 1의 T라고 하는 타입은 무슨 타입이에요? 마이 인터페이스 타입이죠. 그리고 일단은 얘는 T라고 하는 타입, 이 메서드 1을 호출하기 위해서는 T 타입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집어넣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T 타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뭐로 정해진 겁니까? 마이 인터페이스의 자식 클래스로 정의된 거죠. 결국에는 여기에 무슨 타입이 들어가야 되냐면 여기에는 마이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한국말로 써볼까요? 먼저 자, 마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객체가 와야 됩니다. 정확하게는 마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의 객체가 와야 되겠죠. 이해가 가셨죠? 그러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방법은 구현해서 객체를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씩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식 클래스를 직접 만들거나 아니면 익명 이너 클래스를 쓰거나 또 그걸 참조 변수에 일단 담아서 참조 변수를 넘기거나 직접 넣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총 4가지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앞에서. 자, 여기에다가는 바로 그냥 익명 이너 클래스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참조 변수 사용하지 않고요. new my interface 이렇게 객체 바로 만들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부적으로 my interface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익명 이너 클래스를 컴파일러가 만들어 주겠죠. 자, 프린트라고 하는 미완성 메서드를 완성시켜 줘야지 오류가 되지 안 나죠.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을 거고요. 이거 이제 앞에 문법입니다. 여기다가 프린트 구현이라고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B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한 꼴이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B의 메서드 1이 호출되면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런 객체가 이쪽으로 넘어갈 거고요. 이렇게 넘어온 객체 뱃속에 있는 프린트가 호출되니까 결국에는 뭐가 호출되는 거예요? 이게 호출되는 거겠죠. 그러면 실제 결과는 프린트 구현이라고 하는 글자가 나오겠죠.
이해 가셨습니까? 첫 번째 거 글자가 안이 나왔네요. 이거 왜 그럴까요? 안녕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여기로 넘어갈 거고요. 거기 안에서 출력되는 값은 요 스트링이라고 하는 것 안에 0번째 데이터를 출력해라. 0번째 문자를 출력해라 라고 하니까 첫 번째 글자가 나온 거죠. 여기가 0번,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번호대로 문자열 인덱스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서 지금 제너릭 메서드에 대해서 그 타입 범위를 제한한 것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일반 메서드의 입력 매개 변수로서 제너릭 클래스의 객체가 들어올 때 타입 제한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거고요. 서브 패키지는 EX03번이라고 하겠습니다. 클래스 이름은요, bounded type of input arguments라고 하겠습니다. 자, 일단 메인 메서드를 추가를 해 놓고요. 자, 4개의 클래스를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B, extends A, 클래스 extends B, 클래스 D, extends C. 자, 그럼 ABCD가 지금 순차적으로, ABCD가 순차적으로 지금 그 상속관계에 있는 거죠. A가 제일 꼭대기가 있는 거고요. 그 A, B, C, D 순차적으로 상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꼴입니다. 자, 이제 입력 매개 변수로 사용할 클래스를 잠깐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스라고 할 거고요. 제네릭 클래스로 정의를 할 겁니다. 프라이베이스로요. 제네릭 타입의 필드를 하나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구수라고 하는 제네릭 타입 T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요. 이 T라고 하는 것은 객체를 생성하는 시점에 얼마든지 정할 수 있는 제네릭 클래스 타입입니다. 자, 그 T라고 하는 것은 필드의 자료형으로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세터랑 게터 메서드만 좀 추가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T에 대한 그 필드 하나에 대한 세터와 게터를 여기다 추가를 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스라고 하는 클래스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구스라고 하는 클래스의 객체를 가지고 매개 변수를 사용하는 메서드를 가진 클래스를 만들 겁니다. 자,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자, 일단 테스트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메서드를 4개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void 메서드 1 하고 나서요. 자, 첫 번째 거는 구스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 건데요. 구스라고 하는 타입을 입력 매개 변수로 갖는 메서드 하나가 만들어졌는데 이거 그냥 A라고 할까요? G라고 하겠습니다. 구스니까. 자, 그러면 메서드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뭐가 달라지냐면 이 객체는 T라고 하는 것은 원래 아무런 타입이나 다 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제네릭 클래스잖아요. 자, 그런데 이 T라고 하는 것 대신에 여기 A라고 아예 픽스를 시켜놨습니다. 자,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이 구수라고 하는 것을 객체를 만들 때는 T에다가 어떤 타입이든 정할 수 있는 게 제네릭 클래스인데 그 T 중에서 A로 정한 객체만 여기 메서드 1의 매개 변수로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메서드 1이라고 하는 것의 표현 방법입니다. 이해가 가셨나요? 자, 여기서 T 대신에 지금 A라고 픽스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구수 안에 올 수 있는 원래 T라고 하는 것은 객체를 생성할 때 다양한 타입으로 정할 수 있을 텐데 그 중에서 A로 정한 것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케이스 1입니다. 자, 케이스 1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입력 매개 변수로 내가 제네릭 클래스 의 객체를 올 때 그 제네릭 타입을 하나로 딱 픽스한 것, 그게 지금 메서드 1의 케이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나머지 3가지도 같이 만들어 볼게요. 메서드 2, 3, 4입니다. 자, 이걸 각각 케이스 2, 3, 4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요. 지금 메서드 1, 2, 3, 4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 거에다가는요. A 대신에 물음표를 써보는 겁니다. 자, 이 물음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와일드 카드입니다. 자, 원래는 구수라고 하는 객체 안에 T라고 하는 놈이 객체 생성할 때 어떤 것이든 정할 수 있잖아요. 자, 그렇게 만들어진 모든 객체가 다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여기는 구수 객체가 올 텐데 구수 객체를 만들 때는 T를 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T가 어떤 거가 와도 상관없다. 나는 입력 매개 변수로 사용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케이스 2입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A만 가능할 거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A도 가능할 거고요. B도 가능할 거고요. C도 가능할 거고요. D도 가능할 겁니다. 심지어 여기다가 뭐 스트링을 집어넣던 인티저를 집어넣던 뭐든지 상관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수로 만들기만 하게 되면 객체를 생성하는 과정에 T 대신에 어떤 걸 집어넣어도 나는 그걸 다 입력 매개 변수로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바로 메서드 2의 물음표 라고 하는 것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엔 메서드 3입니다. 메서드 3도 물음표니까 다 모두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거기에 익스텐즈 하나의 제약 조건이 붙습니다. 자,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럼 B라고 하는 놈을 상속받은 누군가나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요. 익스텐즈 B 하게 되면 자, 물음표예요. 올 수는 있다. 누구든 올 수 있다. 다만 익스텐즈 B, B라고 하는 것을 상속받은 놈만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쉽게 생각하면 B이거나 B의 하위 클래스만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케이스 3라고 하는 놈에서 올 수 있는 건 다 써볼까요? 이게 B가 올 수 있을 거고요. C가 올 수 있을 거고요. D가 올 수 있을 겁니다. B이거나 B의 상속 클래스만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물음표 익스텐즈 B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좀 같은 나열 해볼게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익스텐즈 대신에 익스텐즈의 반대의 개념 키워드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슈퍼입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B라고 하는 놈이 인터페이스거나 클래스이거나 전혀 상관없습니다. 익스텐즈라고 하는 것과 슈퍼라고 하는 키워드는 실제로 상속해라는 소리가 아니라 B의 자식 클래스이거나 B의 슈퍼 클래스, 부모 클래스를 얘기하는 거를 나타내는 키워드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실제 상속이 아니기 때문에 클래스 이거나 인터페이스이거나 이 키워드는 항상 동일한 키워드를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놈 세 번째 거 같은 경우가 B이거나 B의 상속 클래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밑에 거 같은 경우는 B이거나 B의 부모 클래스입니다. 그러니까 올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될까요? A이거나 B이거나 이렇게 두 가지가 올 수 있겠죠. 나머지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테스트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는 메서드가 4개가 있는데 4개의 입력 매개 변수로 제네릭 클래스 타입의 객체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객체를 생성하는 과정에 모든 것들이 다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각각 이렇게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제네릭 T라고 하는 타입 변수에 매핑될 수 있는 클래스가 한정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번 예제의 가장 큰 키워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테스트라고 하는 놈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테스트 전체 화면으로 좀 바꾸고요. 자, 그 다음에 화면을 조금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띄워서 볼게요. 자, 그럼 T는 new test라고 테스트를 하나 만들어 놓을 거고요. 첫 번째 샵 1번 케이스 1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스 1의 경우에는 T라고 하는 놈이 이렇게 A로 딱 하고 고정되어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T.method1을 한번 호출해 보도록 할게요. 자, 구스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바로 여기 안에다 만들겠습니다. 자, 구스하고 나서 여기다가 A라고 하는 놈으로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것의 의미는 뭐죠? 구스라고 하는 제네릭 클래스 갖고 객체를 만드는데 그 객체를 만들 때 A라고 하는 놈으로 T 값을 정해라 라고 하는 거죠. 생성자니까 괄호 빠졌네요. 자, T 대신에 A를 정해놓고 그 다음 T를 A로 클래스를 지정한 다음에 객체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소리인 거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그대로 나머지 것들도 카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B고요, 여기가 C고요, 여기가 D입니다. 자, 이렇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뭐만 된다고요? T가 A로 매핑된 경우만 가능하다고요. B와 C와 D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류가 나는 것 보이시죠? 자, 이게 왜 오류가 나는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제가 높아지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A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면 B와 C와 D는 당연히 원래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A라고 하는 것을 상속받아서 지금 B를 만들었기 때문에 B는 항상 A잖아요. 상속관계에 있으니까. 그러면 A가 된다는 소리는 B도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자, 아니죠. 만약에요, A가 된다라고 한다면 B가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A가 되는 게 아니라요, 구스 A가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A와 B 사이에는 상속관계가 있지만 구스 A라고 하는 것과 구스 B라고 하는 것에는 상속관계가 전혀 없는 겁니다. 얘가 된다고 얘가 되는 게 전혀 아니란 말이죠. 이해하셨죠? 자, 그거 혼돈하지 마십시오. 구스 A와 구스 B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상속관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2로 바꾸도록 할게요. 메서드 2까지. 자, 주석 풀고요. 자, 메서드 2 같은 경우, 케이스 2 같은 경우에는요, A, B, C, D 모든 게 다 올 수 있다고 썼잖아요. 와일드 카드로 물음표가 왔으니까 T에다가 어떤 걸 매핑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A도 B도 C도 D도 될 거고요. 심지어 여기다가 스트링 같은 것들을 집어넣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될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거 그대로 3번으로 하고요. 메서드를 3번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메서드 3 같은 경우에는 물음표입니다. 다 올 수는 있지만 다만 제약 조건으로 B이거나 B의 하위 클래스만 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제약을 해 놓았기 때문에 B이거나 B 하위 클래스는 B, C, D가 해당되는 거죠. A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자, 이해 가셨죠? 자, 마지막입니다. 이번에는 익스텐즈가 아니라 슈퍼가 들어가 있는 경우예요. 자, 이걸 4번으로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4번으로 바꾸게 되면 메서드도 마찬가지로 4로 다 바꿀 거고요. 자, 이제 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B거나 B의 슈퍼클래스만 된다고 했으니까 A랑 B만 된다는 소리죠. C랑 D라고 하는 놈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A, B, C, D가 이런 상속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요. 구수라고 하는 메소드, 제네릭 클래스를 하나 선언했습니다. 자, 그럼 이 구수라고 하는 객체를 매개 변수로 갖는 메소드 4가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메소드의 매개 변수를 정의를 할 때 실제로 이 구수라고 하는 객체 생성에서 사용되는 t라고 하는 것에 매핑할 수 있는 놈을 제약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예제의 키워드고요. 그렇게 input 아규먼트로 사용되는 제네릭 클래스의 객체를 내가 한정하고자 할 때, 타입을 한정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문법이 크게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예 하나로 픽스 시키거나, 하나는 물음표로 모든 것들을 허용하거나, 세 번째는 extends B, super B와처럼 자기 자신과 하이 클래스 또는 자기 자신과 슈퍼 클래스만 허용하거나 이렇게 4가지 형태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다음 예제로요. 제네릭 클래스와 제네릭 메서드를 상속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일반 상속과 완벽하게 동일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새로운 패키지를 만들고 예제를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클래스입니다. 패키지는 5번이라고 할 거고요. 섹션 5번. 그리고 이름은 inheritance of generic이라고 쓰겠습니다. 이름은 EX01부터 시작을 할게요. 역시 마찬가지로 좀 소문자로 쓰겠습니다. 계속 앞에서 소문자로 패키지를 써서요. 일반적으로 패키지는 소문자로 씁니다. 자, 그러면 이름은 첫 번째는요. 제네릭 클래스를 먼저 상속하는 경우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inheritance generic class. 자, 그럼 새로운 패키지에서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일단 메인 메소드를 미리 추가를 좀 해놓고요. 위에 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부모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건데 그 부모 클래스가 제네릭 클래스를 만들 겁니다. 자, parent라고 하고 얘를 제네릭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t라고 하는 하나의 제네릭 타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tt라고 그냥 쓸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 안에다가 getter setter 메서드를 추가하겠습니다. 자, getter setter 메서드로 추가하니까 이 필드에 대한 getter setter가 나올 거고요. 자, 여기서 이름만 get과 set으로 그냥 바꾸겠습니다. get, set 이게 좀 이상하니까. 자, 그럼 페어런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자식 클래스를 만들 건데요. 자, 부모 클래스가 제네릭이냐 제네릭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개념적으로는 일반 클래스랑 완벽하게 동일하기 때문에 뭐 새로운 문법을 이해해야 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일단은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자, child 1이라고 일단 써볼 거고요. extends 그 다음에 parent 라고 쓰겠습니다. parent 하고 나서요. 여기 t 제네릭 클래스를 상속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딱 썼어요. 썼더니 여기서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여기 에러가 나죠. 오류가 나죠. 자, 이게 왜 그럴까요? 자, 보세요. 우리가 상속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의미는 뭡니까? 여기 부모 클래스 뱃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 뱃속으로 가지고 와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가 부모 클래스 뱃속입니다. 그럼 부모 클래스 뱃속에 여기에 지금 다 차일드 1으로 밑으로 들어갈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차일드 1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뱃속에 아직 정해지지 않은 앞으로 정해야 될 객체를 만드는 시점에서 정해야 될 제네릭 타입을 정해 놨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는 거기에다가 제네릭을 정의하지 않았어요. 결국에 요지는 그겁니다. 부모가 제네릭 클래스면 뱃속으로 내 뱃속으로 들어오는 게 다 제네릭 타입들을 가지고 있는 놈들이 내려올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차일드라고 하는 놈도 제네릭으로 선언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뱃속에 이것들이 다 내려와 있을 테니까요. 너무 당연한 얘기겠죠. 이해가 가셨습니까? 자, 그러면 부모와 항상 동일한 타입의 제네릭 타입을 가져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 추가하는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클래스 child2라고 하고요. 여기 t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extends 이번엔 parent 또 t를 상속받아서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문법적으로 위에 거랑 밑에 거랑 동일한 거니까 오류가 안 나죠. 자,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부모한테 받은 이런 필드 이외에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만들고 싶어요. 뭐 V라고 하는 걸 더 만들고 싶어요.
제네릭 변수 하나를.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기존 거 받는 거예요. 여기 t라고 하는 놈은 여기서 t를 받았으니까 똑같은 걸 받아야 되겠죠. 이걸 그대로 가져올 거니까. 여기다 하나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다 이렇게 정의할게요. 필드 하나를 추가로 더 정의했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getter와 setter 메서드를 가지고요. getter와 setter 메서드를 가지고요. 여기 있는 v라고 하는 것에 getter, setter를 추가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getv, setV라고 그냥 쓸게요. 저기 위에는 getT, setT라고 썼는데, 여기도 그냥 좀 비교를 하기 위해서 t와 v라고 하는 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그냥 getT, setT라고 바꿀게요. 여기 지금 child2가 있어서 요거랑 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자, 그럼 요지는 뭐냐면 child1과 child2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자식 클래스들은요, 부모가 제네릭이면 일단 첫 번째로 자식은 제네릭일 수밖에 없다. 이걸 내려받으니까. 두 번째, 그렇다고 부모와 항상 동일한 개수의 제네릭 타입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뱃속에는 그러면 부모한테 받은 T를 가지고 있는 제네릭 타입 T도 내려받을 거고, 내가 추가로 제네릭 타입 V라고 하는 것도 추가 정했기 때문에 나는 두 개의 제네릭 타입을 가지고 있는 제네릭 클래스가 되는 거죠. 이해가 가셨죠? 이렇게 두 개가 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메인 메서드 안에서 각각의 객체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쭉 올릴 거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샵 1번 부모 제네릭 클래스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부모 제네릭 클래스 객체 생성하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arent string이라고 할게요. p는 new parent. 자, 여기에서 그냥 얘를 뒤에 부분을 생략해도 된다고 그랬었죠. 여기 꺾인 거를 안에 생략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p.setT 메서드라고 해놓고 여기 부모 제네릭 클래스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sysout p.getT. 자, 그럼 내가 지금 스트링으로 t라고 하는 것을 정했기 때문에 t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대로 나오겠죠. 캐스팅 같은 거 필요 없이. 자,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시키면 부모 제네릭 클래스가 그대로 내가 집어넣은 게 그대로 결과적으로 나오네요. 자, 이번엔 자식 클래스 1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자식 클래스 1입니다. 자식 클래스 1. 그럼 child 1에 대한 것을 만드는 거네요. 똑같이 스트링으로 정하겠습니다. child 1, child 1. C1이라고 할까요? C1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C1이라고 하는 걸로 자식 클래스를 입력을 할게요. 여기다가는 자식 제네릭 클래스라고 쓰면 되겠네요. 자식 1 제네릭 클래스라고 쓰겠습니다. 결국에는 부모 클래스랑 동일한 타입으로, 부모 클래스의 제네릭 타입과 동일한 타입으로 그냥 자식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자식 내부에다가는 아무것도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자, 아무것도 정의하지 않았으니까 부모 거 그냥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세 번째죠. 여기 두 번째네요. 두 번째. 세 번째, 자식 클래스 2. C2라고 하고요. 여기를 다 2로 바꿔야겠네요. 자, 그러면 C2라고 바꿀 거고요. 자식 클래스 2, 제네릭 클래스 C2.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타입이 몇 개입니까? 두 개죠. 부모 거 하나 받은 거에다가 추가적으로 인티저라고 하는 v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또 제네릭 타입도 또 선언을 했었으니까, 그럼 여기는 이제 메서드가 두 개가 되겠죠. setT는 부모한테 받은 메서드를 쓴 거고요.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set2.setV라고 하는 걸 쓸 수 있겠죠. 여기에는 숫자가 들어가겠죠. 이해가 가셨어요? 인티저니까. 자, 그럼 출력도 두 가지를 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getT라고도 해볼 거고, 하나는 getV라고도 해볼 겁니다. 결국에는 자식 클래스는 그러니까 부모가 제네릭이면 자식도 제네릭이다. 거기에 추가 플러스 알파로 또 제네릭을 선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이 부분은 사실 이렇게 그닥 전혀 어려운 게 아니어서 일반 클래스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다만 뱃속에 제네릭 타입으로 선언된 것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도 제네릭으로 선언을 해야 된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제네릭 메서드입니다. 제네릭 메서드는 여기 제네릭 이름이랑 똑같이 끝에만 바꿔서 쓸게요. 자, 새로운 클래스 추가할 거고요. EX02번 챕터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클래스 이름 그대로 카피한 다음에 여기다가 메서드라고 쓰겠습니다. 자,
제네릭 메서드라고 하는 것은 일반 클래스 안에 있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말로 일반 클래스의 다른 메서드 상속이랑 더 다를 게 없습니다. 일단은 상속 관점에서만 보면 그냥 일반 메서드랑 동일하게 취급하면 되는 겁니다. 자, 메서드를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t, 뭐 extends. 자, 넘버를 상속했다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버라고 하는 거 이런 시간에 설명드렸지만 넘버라고 하는 클래스는요. 기본 자료형 8개를 각각 클래스로 만들어 놓은 게 래퍼 클래스라고 했잖아요. 자, 그 중에서 불리언과 캐릭터라고 하는 래퍼 클래스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를 저장하는 클래스들이 다 넘버 클래스의 하위 클래스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안에 올 수 있는 건 인티저, 더블, 플롯, 숏, 바이트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void print t라고 쓸게요. 자, 그러면 이제 t라고 하는 걸로 제네릭 메서드가 정의되어져 있고 매개 변수로 t라고 하는 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입력 매개 변수만 봐도 내가 무슨 타입이 들어가는지 알 테니까 사실은 여기에 호출할 때 생략은 가능하겠네요. 물론 생략하지 않는 게 일단 기본적인 정석입니다. 여기 안에서는 그냥 t를 내가 입력 매개 변수를 받은 걸 그냥 출력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parent 클래스예요. 그럼 child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자식 클래스는요. 그냥 extends parent 클래스를 상속만 했습니다. 자, 내용부는 따로 정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이제 결국엔 똑같은 겁니다. 자, 이 parent라고 하는 것 뱃속에 있는 모든 메서드, 그게 제네릭 메서드든 일반 메서드든 상속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내가 이 뱃속에다가 이걸 집어넣겠다라는 소리죠. 다운받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차일드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뱃속에도 그냥 제네릭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 일반 클래스가 되는 것 뿐입니다. 메서드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럼 실제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이 아니라 메인 메서드를 추가를 한번 해보면요. 자, 1번 하고요. 부모 클래스 제네릭 메서드 이용. 자, 그럼 부모 클래스를 객체를 만들어야지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parent p는 new parent. 자, 부모 객체 하나 만들어 놓고요. 자, p 한 다음에 실제로는 생략이 가능하겠지만 공식적으로 쓰겠습니다. 인티저 하고 나서요. print 10이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지금 int 집어넣었죠. 그럼 인티저라고 하는 래퍼 클래스로 그걸 박싱이라고 하는데 클래스로 바뀔 거고요. 자, 그러면 결국엔 넘버라고 하는 자식 클래스이기 때문에 인티저라고 하는 숫자는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자, 아무튼 여기서 이 요지는 내가 부모 클래스의 이 메서드를 호출할 때는 이게 자식 클래스, 그러니까 부모 클래스라고 하는 거 뱃속에 있는 제네릭 메서드를 호출할 때는 앞에서 배운 그냥 그대로 호출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p.print. 자, 물론 생략해서 이렇게 쓰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과는 동일할 거고요. 자, 그럼 이거를 자식 클래스에서, 이걸 상속받은 자식 클래스에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child라고 썼고요. 여기 c라고만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에 있는 거 그대로 카피해서 썼죠. 여기 안에 아무것도 안 만들었으니까. 바꿔 얘기하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예요? 자식 클래스랑 부모 클래스랑 제네릭 메서드 사용하는 방법 상속되면 동일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똑같이 쓴 거잖아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자, 실행 한번 해볼게요. 실행해보면 똑같은 결과가 두 번씩 나오겠죠. 10. 좀 구분하기 위해서 뒤에 거는 뭐 더블로 한번 써볼까요? 5.8 마찬가지로 여기도 5.8 한번 써볼게요. 5.8 그러면 얘는 더블로 바꿔야 되겠죠. 어차피 메서드를 호출하는 시점에 타입이 지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고 하셔도 상관없죠. 얘가 프린트라고 하는 것을 나한테 줄 때는 나는 인티저로 할 거야, 인티저로만 해야 돼라고 정해준 게 아니죠. 넘버로 해야 돼라고만 정해줬죠. 그럼 다시 말해서 인티저도 되고 더블도 되고 숏도 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타입을 집어넣어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넘버이기만 하면. 이해가 가셨죠? 여기까지 했던 내용이 바로 제네릭 클래스의 상속과 제네릭 메서드의 상속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다. 이번 예제에서 여러분들 특히나 중요했던 거, 이거 좀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제한하는 거, 제네릭 타입을 제한하는 게 클래스의 타입을 제한하는 방법이 있었고, 메서드의 타입을 제한하는 방법이 있었고, 그리고 제네릭 클래스와 제네릭 메서드의 차이점이 있죠. 문법적인 차이점. 얘는 일반 클래스 안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일반 클래스이면서 일반 메서드입니다. 일반 클래스이면서 일반 메서드인데 그 안에 메서드의 매개 변수로 일반 제네릭 클래스의 객체가 오는 경우 그것조차도 어떤 타입으로 그 제네릭 타입이 한정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문법적인 표현 방법이 있었습니다. 제한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제법 좀 정리가 딱 되어 있지 않으면
좀 많이 혼동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제네릭 클래스를 상속하거나 메서드를 상속하는 부분은 일반 메서드나 일반 클래스를 상속하는 거랑 완벽하게 동일한 개념이기 때문에 금방 이해하실 텐데 요 세 가지는 꼭 여러 번 좀 반복해서 익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